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요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OLAP와 더불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와 같은 정보계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광에 비유될 수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광물에 비유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분야를 보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활성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의 중요성의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의 증가이고, 세 번째는 컴퓨터 능력의 향상이고, 네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수행 목적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석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세 번째는 추출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 네 번째는 추출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마지막으로 모형의 개발 및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하는 말은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추출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해야 합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제, 데이터의 변환, 사용 변수의 선별, 파생 변수의 생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추출 데이터의 분할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모델의 개발 및 평가 단계에서의 작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출 데이터를 분할해야 합니다. 학습용 표본은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가용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된 다양한 모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증용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선택된 모델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목적에 따른 데이터 분할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모델을 구축합니다. 즉 학습용 표본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평가용 표본을 통해서 모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세 번째는 검증용 표본을 가지고 선택된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과정인 다섯 번째 단계인 모델의 개발과 평가 검증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적용되어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개발된 모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선택이 되면 이어서 선택된 모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및 검증의 하나 예를 들면 이탈 가능성 측정 모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향상도를 계산할 수 있겠는데, 향상도는 모집단에서 고객 이탈률 분의 모델에 의해 이탈한 것으로 예측된 집단에서 실제로 이탈한 고객들의 비율을 가지고 향상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유형 구분입니다. 가설의 존재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검증하려는 가설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확인적 기법과 발견적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 발견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가설을 갖지 않고 컴퓨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찾고자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업의 유형에 따른 유형 구분입니다.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작업 유형을 보면 첫째가 종속적 분석입니다. 종속적 분석의 작업 유형은 분류와 추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이미 정해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로 적용되는 것은 신용 등급을 결정한다거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한다거나 부정 거래를 식별한다거나 잠재력에 따른 고객을 구분할 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판별 분석을 이용한다거나 통계학에서 나오는 로지스틱 희귀 분석을 한다거나 디시전 트리 같은 의사 결정 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속적 분석의 경우에 추정을 하는 작업 유형은 특정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는 수리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대상의 종속 변수 값을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고객 평생 가치를 추정한다거나 예상 이탈 고객 수를 추정한다거나 구매량을 추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겠고, 이때 쓰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희귀 분석이나 인공신경망 분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작업 유형의 두 번째, 상호 연관적 분석이 있습니다. 상호 연관적 분석은 작업 유형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가 연관 규칙 탐색입니다. 연관 규칙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매장 상품 진열에 적용한다거나 교차 판매 대상 상품을 선정한다거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때 연관 규칙 탐색이 적용되겠습니다. 이때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장바구니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적 분석의 두 번째는 연속 패턴 탐색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의 발생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의 발생 패턴 발견인 연속 패턴 탐색의 적용에는 교차 판매 프로그램, 로열티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쓰이는 기법은 연속 패턴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적 분석의 마지막 세 번째 작업 유형은 군집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질적인 객체들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제품 카테고리 분석이나 시장 세분화가 해당이 되고, 쓰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K-민스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판별 분석,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입니다. 분석의 대상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 분석 대상들이 속해 있는 집단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의 가중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바로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함수 도출의 원리와 관련해서 분석 대상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을 때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대상들은 최대한 동질적으로 만들면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이질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집단 간 분산값을 집단 내 분산값으로 나눈 수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독립변수들의 가중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분류 점수의 계산입니다. 두 개 집단의 표본의 수가 같을 때에는 각 집단의 판별 점수의 중심값의 평균이 분류 점수가 되지만 표본의 수가 다를 때에는 표본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중치로 해서 가중 평균이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판별 함수의 정확도는 전체 분류 표본 중에서 실제 집단을 정확하게 예측한 표본의 수, 즉 적중률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희귀분석입니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종속적 분석 기법 중의 하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파악하는 다별양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스 희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의 값을 취하는 명목변수일 때 특정 대상을 두 개의 대상 집단 중 어느 집단에 소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다별양 분석 기법의 하나입니다. 로지스틱 변환을 위해서는 P를 변형시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선형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입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의사결정나무, 판별분석, 로지스틱 희귀분석 간의 차이를 보면 첫째,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희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의 형태로 취하여야 하지만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독립변수가 명목변수의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둘째,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희귀분석이 통계적 기법에 의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이 변수들의 가중치를 파악하는 반면에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반복적 수행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판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희귀 분석은 최종 산출물이 판별식이나 희귀식으로 표현되지만 의사결정나무는 추출되는 변수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넷째는 판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희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지만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의사결정나무의 원리입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특정 독립변수를 활용해서 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지니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가 있습니다. 지니 지수는 0.5에서 1.0 사이의 값을 취하고 값이 클수록 순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엔트로피 지수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취하며 값이 클수록 순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 분석입니다. 인공신경망 분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주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계적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두뇌의 신경망 활동을 보면 입력, 블랙박스, 출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입력은 오관을 통해 외부의 자극이 입력이 되면
블랙박스 안에서 패턴 인식을 위한 두뇌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에서 출력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출력의 결과물이 다시 블랙박스로 피드백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 분석의 장점을 보면 예측력이 뛰어나고 유연성이 있으며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형태가 연속형이고 2, 4형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공신경망 분석의 단점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를 구분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를 모델 구축에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연관규칙 탐색입니다. 연관규칙 탐색은 금광에서 금을 채굴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닝이라는 용어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입니다. 즉 연관규칙 탐색에서 금광은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금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있고 가치 있는 연관규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애널리스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상호 의존적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로 분석 대상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대상 객체들을 자연적인 계층 구조로 정렬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계층적 병합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군집 분석 대상이 있을 때 N개의 군집에서 시작해서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가면서 종국적으로 모든 객체가 포함된 한 개의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는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한 후에 객체들을 각각의 군집에 소속시키는 방법으로 K평균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계층적 분할 군집 분석은 모든 객체가 포함된 한 개의 군집에서 시작해서 이질적인 객체들이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국적으로 N개의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는 군집 분석입니다. 계층적 병합 군집 분석입니다. 두 집단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든 두 개 이상의 객체로 구성된 군집이 있을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단 거리 연결법은 두 개의 군집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객체들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하는 방법이고 최대 거리 연결법은 두 개의 군집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객체들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하는 방식이고 중심거리 연결법은 각 군집의 중심값을 계산한 후에 중심값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층적 병합 군집 분석에서 K평균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하는 사람이 K개의 군집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각 군집에서의 이질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객체들을 각 군집에 소속시키는 군집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RFM입니다. RFM에서 R은 리센시, 최근 일이고 F는 frequency, 구매 빈도고 M은 monetary, 구매액 등, 즉 RFM 등의 세 가지 요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로 세 요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일 리센시는 특정 고객이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날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과한 기간이고 구매 빈도는 특정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한 횟수이고 구매액은 특정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한 액수를 말합니다. RFM 분석의 활용입니다.
첫째는 예상 캠페인의 반응률이 높은 세분 시장을 추출하거나, 두 번째는 세분 시장별 CRM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세 번째는 RFM 점수의 산출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캠페인 대상 고객을 선정할 때 RFM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률 재고 절차입니다. RFM을 이용한 반응률 재고 절차의 순서를 보면 3개의 변수를 이용한 세분 시장을 형성하고, 각 세분 시장의 고객 반응률을 산출하고, 비용과 마진을 감안해서 손익분기 반응률을 산출하고, 네 번째는 반응률이 손익분기 반응률을 초과하는 세분 시장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세분 시장의 고객들 대상의 캠페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세분 시장의 형성입니다. 캠페인의 반응률 제고를 위한 RFM 분석은 최근일, 구매 빈도, 구매액 등의 3개의 변수 각각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각 변수들을 5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변수들을 5개의 범주로 나누면 모두 125개의 세분 시장이 형성됩니다. 세분 시장을 나누는 기준값을 변경하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의 고객들이 너무 몰리거나 비어있는 세분 시장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세분 시장의 형성과 관련해서 기준값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5개의 범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 각 변수에 대해서 고객들을 균등하게 20%로 나눌 수 있는 값을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 변수에 대해서 회사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값들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손익분기 반응률의 산출과 캠페인 대상 세분 시장의 선정입니다. 가중치의 산출은 RFM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RFM 점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데, W1, W2, W3는 가중치이고, W1에서 최근일 점수를 곱하고, W2에서 구매 빈도 점수를 곱하고, W3에다가 구매를 곱해서 RFM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RFM 점수의 산출 방법은 3개 변수에 의한 세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로지스틱스 희귀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범주에 따른 반응률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로지스틱스 희귀 분석을 이용한 RFM 점수 산출 절차를 보면, 첫째는 로지스틱 희귀 분석의 실행을 위한 데이터 셋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3가지 변수에 대한 값을 부여하고 3가지 변수의 값에 대한 정규화를 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로지스틱 희귀 분석의 실행을 통해서 세 변수의 가중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서 RFM 점수를 산출합니다. 3개의 변수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로지스틱스 희귀 분석에서의 인과관계입니다. 최근일과 구매 빈도와 구매액에 따라서 구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RFM 점수의 활용입니다. 캠페인 대상 고객의 선정입니다. RFM 점수는 반응률이나 구매 여부를 감안해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RFM 점수는 캠페인 대상 고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수 고객의 선정입니다. 기업의 수익은 고객의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 여부나 반응률을 감안하고 있는 RFM 점수는 고객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RFM 점수를 바탕으로 우수 고객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